네, 다들 안녕하세요. 오늘 설명회 처음부터 계속 함께 하시는 분들도 있고, 중간에 임상심리사 1급이나 상담심리사 2급 더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네, 다들 비 오는 휴일에 함께 해주셔서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어, 바로 상담심리사 2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저희 심리서비스 M의 상담심리사 2급 수련 과정에 대한 안내입니다. 먼저 상담심리사 2급 개요를 한번 알아볼게요. 이거는 상담심리학회 그 홈페이지에 올려진 내용인데요. 어, 상담심리사란 네, 한국심리학회에서 인정한 상담심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요즘에는 상담 심리학회가 한국 심리학회에서 별도로 분리되었어요. 그래서 자격증 발급도 아예 한국 상담 심리학회로 나오긴 합니다. 네. 그래서 등급은 상담 심리사 1급, 상담 심리사 2급. 그래서 상담사 심리사 2급은 상담 심리사, 상담 심리사 1급은 상담 심리 전문가. 뭐 이렇게 이름이 따로 있기도 해요. 그래서 활용도는 공공기관, 상담기관 등의 상담사 응시 자격에 상담심리사 자격증 소지자를 콕 집어서 명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앞서서의 임상심리사와 다르게 이제 상담심리사를 원한다 이렇게 표시하기도 합니다. 일단 2019년까지 1급은 1,552명, 2급은 5,613명. 그래서 그 임상심리사 1급은 아니지만 2급보다는 이제 명수가 많이 적죠. 네. 1급은. 하는 일은 아까 임상심리사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예, 사실 같은 일을 하는 역할입니다. 이제 자격증의 종류가 다를 뿐이죠. 그리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요건들, 그러니까 뭐 학위나 이제 어, 취득에 필요한 내용들이 다르고 뭐 그냥 또 일반적으로 이제 임상심리사는 심리 검사를 전담하고 상담심리사는 심리 검사 포함 심리 상담 또 심리 치료를 전담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러니까 원 취지는 두 자격증 간의 차이가 없어요. 사실 엄밀한 차이라고 하면 상담 심리사는 그 좀 일반적인 적응 문제나 정서적 문제를 이제 경험하는 그런 일반인들, 그러니까 뭐 병원이나 뭐 이런 이제 그런 심각한 뭐 어떤 진단이나 이런 걸 받지 않은 이제 사람들의 검사와 상담을 담당하고 임상심리사는 정말 우리가 진단을 받은 어떤 이제 심리적 질환으로 진단을 받은 이제 사람들의 뭐 심리 검사, 심리 치료라고 하겠죠. 그때는 심리 치료를 담당하는 것이 사실 원 취지입니다. 예, 미국이나 이런 외국에서는 그렇게 역할이 나뉘어요. 그래서 임상심리사는 정신과 의사와 거의 동일해요. 하는 역할이나 또 어떤 또 그 취득하기 위해서 받는 훈련이나 트레이닝 같은 것이 거의 동일하고 약물도 처방할 수 있고 거의 역할의 차이가 없어요. 이제 반면에 상담심리사는 보다 이제 그 현장 활동, 뭐 학교라든지 뭐 이런 공공기관이라든지 그러니까 병원 세팅이 아닌 곳에서 활동을 하죠. 상담 심리사가 약물 처방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그거는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미국에서 상담 심리사도 이제 임상 심리사 못지 않은 그런 트레이닝과 이제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이게 우리나라의 이런 현장에서는 임상 심리사는 심리 검사, 상담 심리사는 뭐 심리 상담 이렇게 담당하는 것으로 약간 잘못 인식이 된 거죠. 그래서 마치 이런 그 뭐 위센터나 이런 데서는 임상 심리사가 있어야만 심리 검사를 하게 하는 그런 기관들이 꽤 있더라고요. 사실 그거는 잘못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어떻게 그렇게 통념이 굳어져서 사실 좀 안타까운 일이기도 해요. 네. 예, 그래서 보시면 상담 심리사는 앞서서 우리가 봤던 임상 심리사 2급과 임상 심리사 1급이 국가 자격증이었는데 비해서 상담 심리사는 사실 등록된 민간 자격증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자격증의 위상이나 또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따지면 앞서서의 임상심리사 2급, 1급보다 훨씬 더 까다로워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 정신보건 임상심리사나 어, 그와 좀 그 거의 대등한 네. 그 정도의 뭐 품을 요구한다고 그럴까요? 예. 근데 이제 이게 국가 자격증이 아닌 이유는 이제 이쪽에 이런 이제 분야에 약간 그 초기 선구자적 되는 분들이 이 국가 자격증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을 못했어요. 그냥 뭐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실력만 있으면 되지. 뭐 자격증 여부가 뭐가 의미가 있어? 그리고 뭐 국가 자격증이든 민간 자격증이든 그게 뭐 대수야? 뭐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죠. 그래서 큰 불찰이었고요. 이제 그렇게 된 상태로 이 상담 심리사는 그러니까 여기저기 그러니까 상담이라는 거를 하는 곳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든 다 이름만 붙이면 상담이고, 이제 상담과 비슷한 일들이 뭐, 그 학교 교육학에서도 이루어지고, 무슨, 뭐, 코칭이나 뭐, 그러니까 뭐 특히 이제 많은 게 종교, 그렇죠? 종교계, 그다음에 이제 이런 미술이나 뭐 음악, 독서 같은 이런 매체 이런 데서도 다 상담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걸 매개로 좀 어려운 내담자들의 뭐 정서적 발산이나 뭐 어쨌든 도움을 주니까 그걸 다 상담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는 특정 상담에만 국가 자격증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 그 심리 상담에만 상담을 주면 뭐 우리 미술 상담은 어떻게 되냐, 예술 상담은 어떻게 해, 뭐 기독교 상담은 뭐냐, 불교 상담은 뭐냐, 막 이렇게 지금 막 중구난방이 돼서 너무 혼잡스럽게 돼 있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그 그러니까 이게 자격이 안 돼서 뭔가 부족해서 국가 자격증이 못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막 현실적으로 너무 복잡하게 돼버린 그런 연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자격증이지만 사실 지금 현존하는 임상 상담계 자격증 중에서는 저는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제일 인정받고 공신력 있고 또 그만큼 취득하기 어려운 자격증이기도 합니다. 네. 이게 최근 3년 합격률이 2021년까지인데 학회 홈페이지를 보면 그 이후에 또 내용이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일단 보시면 어 1급은 뭐 10%대, 2급은 이렇게 최종 합격률이 30%대예요. 그래서 이것도 처음에 이제 응시하는 사람 비해서 합격률이 아주 높다고 할 수는 없죠. 네. 근데 이제 그게 필기와 면접을 합한 거여서
이제 필기 시험만 보면 좀 높아요. 그래도 한 50% 정도는 되고, 그 50% 되는 사람들 중에 한, 70%가, 70%가 합격을 한다. 그러니까 필기 합격률은 한 50%, 그다음에 면접 합격률은 필기에서 온 사람들 중 7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익히셔야 돼요. 상담 심리사에는. 그래서 상담 심리사 2급 자격 취득 절차는 일단은 회원 가입이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상담 심리학회에 회원 가입이 되어 있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상담 심리사 자격 수련도 회원 가입 이후에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 내가 상담 심리사 수련에 관심이 있고 하고 싶으시면 먼저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단계는 상담 경력 및 과목 이수를 충족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요 상담 경력이라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내가 내담자에게 실제로 심리 상담을 하거나 또는 심리 검사를 하는 활동을 말해요. 그러니까 내담자와 내가 하는 활동이 상담 경력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정해진 과목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어, 이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자격시험 합격. 이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을 얘기해요. 필기시험. 그리고 이제 최소 수련 내용을 충족하는데, 이 최소 수련 내용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했던 상담 경력에 대해서 슈퍼비전을 받는 거예요. 슈퍼비전. 아까 우리 임상심리사 1급의 실습 내용에 심리검사 슈퍼비전이 주 메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심리 상담에 대한 슈퍼비전, 심리 검사에 대한 슈퍼비전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경력도 충족되고 자격 시험도 합격하고 이런 이제 그 슈퍼비전 충족 내용도 충족이 되면 그때 이제 자격 심사, 이 자격 심사는 서류와 면접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서류는 이렇게 했다는 걸 잘 정리하면 다 합격이 되는 것이고요. 이제 면접은 이게 필기 시험이었잖아요. 요거는 구술 시험이에요, 구술. 그러니까 면접이 정말 뭐 이렇게 그냥 얼굴 보이고 이러는 게 아니라 실제 이제 그 문제를 내서 답변을 해야 돼요. 네, 구술 시험이다. 이것만 봐도 머리 찌끈찌끈해지시죠? 네. 그러니까 이 상담 심리사는 만만히 볼 수 있는 자격증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뭐 자격 요건들을 보면요. 일단 여기는 상담 경력과 그러니까 내가 내담자랑 하는 활동, 그다음에 수련 요건. 그러니까 경력은 내담자와 채우는 거고요. 요 수련은 슈퍼바이저와 채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합쳐져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접수 면접은 20회 이상. 이거는 경력이죠. 내담자와 하는 거. 그다음에 면접 상담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는 상담은 5살에로 50회기 이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경력이니까 내담자랑. 그리고 요렇게 이제 그 내담자랑 했던 활동 중에 슈퍼비전을 10번 받아야 돼요. 10번. 네. 이제 심리 상담 슈퍼비전은 10번인데 거기서 공개 사례 발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러 사람 앞에서 이제 팀으로 내가 발표하고 뭐 질문 받고 하는 게 2회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이게 개인 상담 관련된 이제 수련 요건이고요. 그다음에 집단 상담을 2급 같은 경우에는 2개 집단, 한 집단당 15시간 이상 총 30시간을 참석하셔야 돼요. 집단 상담. 그다음에 이제 심리평가는 검사인데요. 검사는
요 내담자랑 하는 경력은 10살에, 10살에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실시 해석을 10살에, 그 다음에 슈퍼비전은 그 중에 5살에, 네, 5살에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여기서 얘기 드렸던 공개 사례 발표 2번, 그다음에 뭐 참관 10번,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 충족을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하셔야 되고요. 예, 그래서 저희 상담 심리사 2급 수련 과정은 사실 저희가 2급 수련도 하고 1급도 하는데요. 이제 오늘은 2급만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저희 심리 서비스 M의 상담 심사 수련 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원스톱 서비스. 그러니까 그 저희 심리 서비스 앱에 등록만 하시면 어, 상담 심리사 그 취득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다 저희가 축적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예, 여기서 보셨을 때 심리 서비스 M에서 충족시켜 주는 게 요 2단계. 저 상담 경력 과목 이수는 아니고요. 상담 경력 충족. 그리고 그 다음에 최소 수련 요건 충족. 예, 요게 심리 서비스에서 되는 거죠. 필기 시험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죠. 근데, 필기 시험 대비 과정이 있어요. 시험 대비 과정. 물론 이제 실습비와 별도긴 하지만, 어쨌든 시험 대비 과정도 제공해 드리고, 그 다음에 서류나 면접, 또, 요것도 대비 과정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뭐 어쨌든 좀 별도의 비용이 추가되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회원 가입만 하시면 회원 가입하시고 과목 필요한 과목만 이수시키시면 이 전체 필요한 모든 절차를 저희 심리 서비스 M에서 다 충족하실 수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우리가 네. 그래서 지금 예, 그래서 여기 원스톱 서비스라고 얘기하는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모든 수련 요건을 충족하고요. 그리고 이때 그 핵심이 되는 게 내담자 연결입니다. 내담자 연결. 그러니까 지금 보면 심리 상담에 5사례가 필요하고요. 심리 검사에 10사례가 필요하잖아요. 10사례. 근데 이제 상담을 하는 분들한테도 검사를 해야 되니까 총 10사례가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2급 수련을 하시려면. 음, 이제 저희 2급 수련 과정에서는 가능한 근데 10사례를 다 필요하진 않으시더라고요. 검사는 이렇게 주위에서 찾아서 또 많이 하셔서 어쨌든 뭐 필요하시다면 어, 10사례. 그러니까 그리고 뭐 중간에 이렇게 캔슬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대부분 더 많이 연결해 드리긴 해요. 네,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상담 심리사 2급이 이제 제가 진행해 보면서 어려운 점이 뭐냐면 상담사 수련을 하는 분들이 일단은 이제 그 학부 때는 전공을 안 하시다가 대학원 대학원을 이 상담 관련된 대학원이 엄청 다양해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아까도 말씀한 모든 종교 관련도 다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냥 무슨 스포츠에도 있고 뭐 가정대도 있고 뭐 교육대학원은 당연히 많죠. 그래서 어 그냥 대학원만 간 거예요. 근데 대학원은 이런 실습 수련을 하는 데가 아니에요. 거기는 공부를 시키는 데요, 공부. 그리고, 그러니까 그 학과목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심리 상담이나 심리 검사를 하는데 필요한
공부를 못하고 그냥 오세요. 그러니까 저희 그냥 비전공자로서 임상심리사 2급 준비하는 분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분들이 이제 자격이 되니까 상담심리사 수련을 신청하시는 분들도 꽤 되세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뭐 그분들 보러 하지 말라 할 수도 없고 해서 저희가 이론 강의를 제공을 해요. 이론 강의. 그래서 일단 기본이 상담의 진행. 그러니까 내가 내담자와 만나서 실제 상담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동영상. 그다음에 심리 검사 보고서 작성. 네, 그래서 저희 그 심리 상담 수련에서는 웩슬러나 로샤 같은 검사는 하지 않고요. MMPI, TCI, 그다음에 그린 검사, 문장완성 검사 이런 정서미 성격 검사들을 실시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제 통합적으로 실시하고 보고서 작성하는 그 워크숍 동영상.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여러분들이 내담자와 연결되면 심리 검사 실시하시고 상담 진행하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다음에는 그 내담자에 대한 사례 개념화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내담자는 어떤 사람이고, 그다음에 문제가 뭐 원인이 뭐고, 또 앞으로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이 내담자에 대한 어떤 그 심리치료 청사진을 그려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사례 개념화라고 이야기하고, 사실 이제 2급 실습에서 그 중요한 부분이죠. 예, 그러니까 실제 뭐 심리 치료나 내담자의 변화나 이런 게 일어나기보다는 상담자가 내담자를 정말 만나서 심리 상담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익히고 또 심리 검사를 실시해서 그 검사를 토대로 내담자를 이해할 수 있는 기술을 익히고 또 그걸 통합해서 이 내담자에 대한 어떤 청사진, 사례 개념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익히는 것이 2급 수련의 핵심이에요. 내가 2급 실습을 하면서 뭐 다양한 어떤 이론이나 기술들을 막 시연해서 내담자를 뭐 변화시키고 치료하고 이런 거는 기대하실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 사례 개념화도 음, 이제 동영상 강의도 있고 올해부터는 요거는 이제 추가로 원격 강의로 진행하려고 해요. 저희가 한 10월이나 11월 정도에 시간을 좀 맞춰서 사례 개념화 강의를 이제 매년 하는 거죠. 매년 그때쯤에. 그러니까 물론 이제 9월에 시작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상반기에 시작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9월에 시작하시는 분은 내년 6월 시험을 준비하시기에는 조금 늦고요. 한 후년, 네, 후년 6월 좀 넉넉히 여유 있게 준비하시는 거죠. 이렇게 아까 설명드리면서 그 부분을 조금 빼뜨렸네요. 그걸 한 번 더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상담 심리사는 이제 이런 절차를 따라 진행되는데 요 필기 시험이 언제 있냐면 매년 6월에 있어요. 6월에. 그리고 요 서류와 면접은 7월, 8월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임상심리사 1급이 언제 시작하시던 간에 매년 9월 필기시험, 11월 실기시험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듯이 상담심리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언제 시작하든 매년 6월 필기, 그 다음에 7, 8월 서류 면접을 준비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상담심리사는 어, 딱 1년으로는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년 시험을 준비한다 하면 좀 넉넉하게 하시려면 3월, 뭐 늦어도 한 5, 6월 정도에는 시작하셔야 된다. 그렇게 안내를 드리고 보통 이제 8월이나 9월 이렇게 하반기에 시작하시면 좀 여유 있게 해서 후년 시험을 준비하시라. 그러니까 다들 신청하실 때는 마음이 급해요. 그렇게. 어, 근데, 어, 이제 지금 만약 회원 가입이 되어 있으시면, 회원 가입이 되신 상태라면 내년
시험을 보시는 거는 괜찮아요. 필기 시험은. 필기 시험을 보시는 거는 문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요 필기 시험은 요때까지 상담 경력만 충족해 놓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담자랑 뭐 50회 상담, 10회 검사만 해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필기 보시고 상담 경력 충족하고 그다음에 좀 이제 슈퍼비전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여유 있게 하시면서 내년 이제 뭐 하반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 해는 시험 준비.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셔서 이제 올 아예 이제 조금 수련은 여유 있게 하시면서 내년 1월부터 아예 이제 그 필기 시험 준비를 더 중점으로 하시고 이제 경력 충족하시면서 이제 슈퍼비전은 조금 여유 있게 받으시면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뭐 1년 더 일찍 한다고 그래서 세상이 바뀌지 않거든요. 뭐가 그럴듯한 그런 자격 취득 후에 세계가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빨리 하는 동기부여나 그런데 그 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2015년 정도부터 상담심리사 수련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한 8년 정도 된 건데요. 사실 상담심리사 수련의 핵심은 이 필기시험이에요. 필기시험. 그러니까 수련은 조금 늦게 해도 그리고 조금 부족해도 제가 좀 더 가리키고 약간 혼도 내가면서 독려하면서 하면 다 끝내요. 본인이 이렇게 그만두거나 게으름 피워도, 저희 그 2015년에 하셨는데, 뭐, 재작년에 자격증 취득한 분도 계세요. 5, 6년, 7, 8년. 예. 그뭐 중간에 한참 쉬다가 막 다시 오시는 분도 계시고, 최근에는 지금 2018년에 그 시작하셨다가 돌고 돌아서 지금 한 며칠 전에 다시 시작하시겠다고 오신 분도 계시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 관건은 필기 시험이에요. 필기 시험에 떨어지시면 제가 도와드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상담 수련을 포기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그러니까 자격증 취득을 포기하는 분들이 수련 다 맞춰놓고 필기 시험에 한 두 번쯤 떨어지면 포기해요. 그러니까 시험을 계속 볼 수 있는 동력이 에너지가 한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격증 취득보다 일단 필기 시험 합격에 제일 정성을 들이라. 나머지는 저희 심리 서비스 M이 채워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반기에 시작을 준비하시면 저한테도 지금 시작해서 내년에 자격증 취득 가능할까요? 막 이렇게 물어본 분들 계시는데 뭐 열심히 하시면 불가능하지 않아요. 하지만 일단은 내가 내년에 필기 시험에 합격하는 것에 최우선을 두시고 진행하셔라. 대신 어, 그 6월, 6월 전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셔서 1년 물리적 기간은 맞추셔야 된다. 네, 안내 드려요. 음, 네, 뭘 설명하다 여기까지 와서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렇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저희 심리 서비스앤 상담 심리사 수련 2급 수련 과정은 등록하시면 원스톱 서비스로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모든 수련 요건을 충족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플러스 필요한 필기 시험이나 면접 대비 또 물론 추가 비용이 들어가긴 하지만 저희가 제공해서 하실 수 있게 지원한다는 거. 그리고 내담자 연결 플러스 이제 이론적, 그러니까 이론이 아니에요, 사실은. 상담의 진행이나 보고서 작성이나 사례 개념화의 개념이 부족한 분들은 저희가 따로 동영상 강의나 원격 강의로 지원을 한다. 예. 그러니까 뭐 완벽하죠. 저는 다른 과정도 다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이 상담사 심리사 2급은 정말 귀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해요. 예. 그다음에 이제 1급 수련도 있는데요. 뭐 1급은 만약 궁금하신 분은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진 1급 안내를 보시거나 따로 저에게 문의를 주세요.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설명드렸지만 조금 자세히 한번 보시면요. 일단 심리서비스M의 상담심사 2급 수련 과정은 상담심사 수련 전 과정의 책임 관리죠. 그래서 상담심사 2급 자격 취득에 필요한 전 과정을 컨설팅하고 관리한다. 그래서 본원에서 상담심사 수련에 필요한 심리상담과 심리검사 사례 지도, 또 집단 상담, 공개 사례 발표, 원래 참석 등 모든 수련이 가능합니다. 또 필기 시험 대비 과정, 온라인 수첩 작성, 면접 준비 특강을 지원하고요. 심리 수련에 필요한 상담 및 검사의 내담자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내담자는 아까 저희 임상심리사 2급의 내담자 경험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상담심사 수련에 내담자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심사 수련하는 분들은 한 뭐 많아봤자 한 해에 30명 정도신데 임상심사 2급은 실무 능력, 이론 집중 합하면 연 300명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내담자를 굉장히 넉넉하고 여유 있게 연결드릴 수 있는 거예요. 또 이제 다른 수련 기관에서도 내담자를 연결해 드린다고 하는데 여의치 않아요. 그러니까 약속하고 들어가지만 연결받지 못하거나 또는 이제 좀 무리하게 그리고 이 내담자는 사실은 그 연결해 주는 기관의 신뢰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관이 뭔가 이렇게 책임지고 관리하지 않으면 어, 이제 내담자 연결 과정에서 내담자 분들도 좀 뭔가 낭패를 보시고 상담자 분들도 낭패를 보시고 뭔가 이렇게 잘 모르는 분들이 개별적으로 만나게 되면 뭐 위험한 일도 생길 수 있죠, 사실. 네. 그런 부분도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단계별 수련 과정이라고 해서 이제 1단계는 상담의 탐색 과정인데요. 요게 그 상담의 진행 동영상. 이따 저희 동영상 안내도 잠깐 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실제 내가 내담자를 만나서 뭘 하나. 그러니까 무슨 이론 이런 게 아니고 내담자를 그러니까 첫 회에 만나면 뭘 하나, 또 두 번째 회에 만나면 뭘 하나, 또 이렇게 진행할 때는 상담자는 어떤 기술과 어떤 자세의 태도를 지녀야 하나, 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동영상으로 공부하고 그 부분을 먼저 내담자 만나서 진행을 해요. 그다음에 심리검사 집중 수련. 이것도 당연히 이제 그 검사 보고서 작성 워크샵 동영상 보시거나 또 이것도 저희 원격 강의가 있잖아요. 그 상담심사 2급 실무능력 실습 과정의 보고서 작성 워크샵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정해진 날짜가 있긴 하지만 혹시 그것도 이제 저희가 실습생들한테 안내를 드려요. 그 날에. 그러면 혹시 그때 시간이 되시면 그 워크숍에 참석하실 수 있어요. 실시간. 네. 그다음에 사례 개념화 집중 수련.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상담의 진행과 심리 검사를 다 진행해서 어느 정도 진행된 내담자 혹은 마무리된 내담자를 대상으로 사례 개념화는 뭐 동영상도 있지만 원격 강의 진행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거를 하반기에 하는 거예요. 상반기부터 하신 분들이 이제 하반기쯤 되면 이제 마무리된 내담자들이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례를 갖고 이제 사례 개념화에 대해서 공부하고 적용해서 이제 보고서 작성해서 슈퍼비전 받는. 그러니까 요건 다 슈퍼비전과 연결됩니다. 모두가 다. 상담의 진행도 진행하시고 보고서 작성하셔서 슈퍼비전. 심리검사 보고서도 어, 슈퍼비전, 그 사례 개념화도 공부하시고 실제 그 진행하시고 보고서 작성하셔서 슈퍼비전으로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개 사례 발표 이제 이런 게 다 진행이 되면
그 수련회 막바지에 공개 사례 발표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집단 상담은 두 번이니까요. 연 2회잖아요. 연 2회. 그래서 8월과 1월. 네, 두 번 진행이 돼요. 그리고 이 집단 상담은 저희가 구조화된 집단 상담을 진행해요. 그래서 8월에는 CBT, 1월에는 혹시 여러분들 뭐 액트라고 아실지 모르는데요. 이렇게 마음챙김 기반의 딱 이렇게 그 교재가 있어서요. 그 교재로 집단 상담 진행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내담자에게 개인적으로나 집단으로 진행하실 수 있도록 그 기반까지 만들어 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희 심리서비스엠의 자랑거리예요. 단계별 상담 심리사 수련. 그리고 단연간의 사례지도 경력을 갖춘 전문가들. 그러니까 저희 상담심리사 2급 슈퍼바이저는 저만 있는 게 아니고요. 총 지금 6분, 7분 정도가 돼요. 그거는 제가 뒤에서 안내 드릴게요. 그리고 수련생들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한다. 그러니까 상시 등록이나 이런 동영상 제공이나 또 수련생들 개별 일정에 맞춘 뭐 슈퍼비전 날짜 정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 또 수련 후 자격 취득 시험과 면접 준비 컨설팅. 또 수련 후 타 자격증과의 연계성 보장. 네, 그래서 뭐 이제 그런 분들도 꽤 계세요. 내가 2급 수련은 다 했지만 시험은 보지 않고 그냥 1급으로 가겠다 하시면 2급에서 하신 게 1급 그 자격 요건에 다 인정이 되고요. 특히 임상심사 1급과는 아까 임상심사 1급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심리검사 슈퍼비전이 두 개 동시에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번만 받으면 상담심리사 2급에도 쓸 수가 있고, 임상심리사 1급에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 동시에 하시면 비용이 한 40만 원 정도, 세이브가 됩니다. 네. 네, 그래서 한 번 더, 내용이 복잡하니까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요. 상담심사 2급 수련과정 내용은, 심리상담, 심리검사 실습, 하고요. 이때 내담자와 피검자를 제공하고요. 상담 경력이 인정이 되고요. 또 자격 관리가 됩니다. 또 여기서 하신 거에 슈퍼비전, 공개 사례 발표, 집단 상담, 심화 워크숍, 동영상이 된다. 네. 그래서 상담의 탐색 과정, 검사 보고서 작성, 사례 개념화 워크숍인데 검사 보고서 작성과 사례 개념 워크숍은 원격 강의로도 참여하실 수 있다. 그리고 요 개별 워크숍은 개인 슈퍼비전 보고서로 대체가 돼서요. 여러분들이 실제 이제 슈퍼비전 받으시는 횟수를 좀 세이브 하실 수 있어요. 요거는 뭐 실제 수련이 진행되면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실제 진행은 어떻게 되느냐? 개인 슈퍼비전은 매달 1회 정도 진행이 돼요. 매달 1회 정도. 그래서 제가 이제 매달 뭐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의 그 슈퍼비전 날짜를 이렇게 공지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련생들이 자기가 희망하는 요일이나 시간대를 알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 주말도 가능하고요. 주말은 토요일 가능하고 야간 시간에도 가능합니다. 예, 보통 뭐 늦으면 10시까지도 진행이 되고요. 근데 이제 주중 야간은 원격으로 진행이 돼요. 음. 그래서 이제 본인 형편에 맞게 내가 이제 근무하시는 분이라면 주말이나 야간을 이용해서 하실 수 있다. 그래서 그게 매달 1회 정도 하니까요. 내가 검사 포함하면 한 10회 정도 개인 슈퍼비전을 받으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매달 1회 정도 하면 뭐한 10개월 정도 개인 슈퍼비전을 받으시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공개 사례 슈퍼비전은
매년 3월에서 5월에 모아서 실시를 해요. 그러니까 이 공개 사례 발표는 내가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10명이 모여야 돼요. 슈퍼바이저 2명 포함해서 10명이 모아야 되니까 3월, 5월에 뭐 토요일이나 평일 이렇게 이제 일정을 정해서 요때 집중적으로 해요. 그리고 이제 집단 상담은 아까도 말씀드린 하계와 동계로 나누어서, 그다음에 시바 워크숍은 어, 동영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본인의 일정에 맞춰서 수강 가능하고 반복 수강도 가능하다. 보고서 작성과 사례 개념화는 원격 강의로 진행되니까 로도 진행이 되니까 그 원격 강의 일정에 참석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제 수련 옵션은 2개가 있어요. 옵션 1은 제가 이제 앞에서 쭉 그 설명해 드린 그 옵션이에요. 수련 전 과정이 제공되고 책임 관리되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총 250만 원이 전체 비용이고요. 3개월 간격으로 2회 분납이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100, 등록하실 때 125만 원 내시고 3개월 후에 나머지 금액 내십니다. 그다음에 옵션 2는 학기제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이게는 왜 만들었냐면, 그러니까 그 이전에 뭐 학교나 학교 상담센터나 이제 개인적으로 일부 수련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한 그 옵션 1에 한 2분의 1, 반 정도가 제공이 돼요. 그래서 개인 슈퍼비전 5회, 공개 사례 발표 1회, 그 다음에 집단 상담 1회 이렇게 되고요. 내담자 연결은 뭐 저희가 이렇게 사례를 정해놓긴 하지만 그냥 필요한 만큼 충분히 연결되세요. 학기제인 분들도. 그리고 주 슈퍼바이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요 동영상은 가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 슈퍼비전이나 공개사례 발표, 집단 상담이 반이라는 것만 제외하고 다른 부분은 동일해요. 다. 네. 그다음에 요런 특강이 있을 때 할인.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시험 대비 과정 같은 경우에 올해 기준으로 내년에는 좀 비용이 바뀔 것 같아요. 워낙 물가가 많이 올라서. 그러니까 지금 30만 원인데 실습생들은 20만 원에 진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면접 대비 특강이 있어요. 면접 대비 특강도 지금 7만 원인데 실습생 분들은 5만 원에. 그렇죠? 그러니까 30% 정도 할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 과정 옵션 1이나 옵션 2도 다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비용은 140만 원이고요. 요거는 이제 일시에 납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 뒤에는 이제 수련 감독자는 제가 주 슈퍼바이저이시고요. 그다음에 장석환, 이경진, 요분들, 그다음에 이정하, 예, 이렇게 요 세 선생님들은 공개 사례 발표 지도를 같이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조준희, 최연주, 요 선생님들은 개인 슈퍼비전을 저하고 나눠서 해요. 그러니까 조준희, 최연주 분들이 아마 각 1회씩 실습생들의 슈퍼비전을 맡아주십니다. 네. 그다음에 밑에는 저희가 이제 심화 워크숍 동영상을 좀 안내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상담의 단계 및 진행 과정 워크숍에서 이게 지금 보면 예, 뭐 이런 뭐 상담의 전반적 이해에서 뭐 상담의 기본, 상담 방법과 과정, 그다음에 상담 모델 탐색, 통찰, 실행, 그다음에 회기 관리 이런 것들. 그래서 기본에는 뭐 윤리 같은 것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요게 한 제가 알기로 한 5시간 정도 되는 동영상이고요. 그다음에 요 회계 관리는 실제 시연 동영상이에요. 제가 내담자를 앞에 앉혀놓고 시연하는 것들을 실제로 보여줘요. 네. 그다음에 사례 개념화 워크샵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을 실제로 하는 거고, 요건 동영상도 이미 있지만 저희가 하반기에 원격 강의로도 이제 실시한다. 이게 동영상 보고 하라고 하니까
다들 제대로 보지도 않고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내용이 어려워서. 그래서 제가 좀 붙잡아서 다시 공부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원격 강의로 하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종합 보고서 작성은 보시면 여기 개별 검사 해석에 요 MMPI, TCI, HTP, SCT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해석 연습, 그다음에 통합적 해석, 보고서 작성까지 들어가고요. 이것도 이제 동영상으로 제공이 되는데 이제 그 임상 2급 워크샵에서 어, 원격 강의 워크샵 진행될 때 참석하실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올해는 아마 지금 등록하시면 내년 1월에 진행이 돼요. 네. 네, 이렇게 해서 2급 안내는 제가 다 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번 여러분들 질문 좀 받아보죠. 음, 네. 상담 2급에 대해서 질문. 이혜옥 선생님이 꼭 붙는다는 내년 필기 시험 보시려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회원 가입이 되어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필기 시험 보시려면, 어, 그, 필기 시험, 그거 확실하지 않네. 회원가입은 네, 되어 있으시면, 지금 하시면 돼요. 네, 지금 하셔서 내년 8월 말까지 그 심리 상담 50회, 심리 검사 10회 상담 활동만 마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필기 시험 보시는 거는 지금 시작하시면 충분하세요. 네, 그리고, 저희가 시험 대비 과정이 1월 시작하면 수련 시작하시는 거죠, 수련. 그러니까 동영상 보시고 내담자 연결하셔서 상담하시고 심리 검사하시고. 그러니까 상담 경력과 수련을 하시는 거예요. 대신 좀 천천히 하시고 필기 시험 붙으시려면 중요한 게 필기시험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를. 그래서 저희가 필기시험 대비 과정이 내년 2월에 시작해요. 6월 말에 시험 보는데, 어, 2월부터, 그러니까 2, 3, 4, 5, 6, 5개월 동안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필기시험을 뭐 꼭 그 시험 대비 과정 안 들으셔도 되지만 적어도 내년 초부터는 시험 공부를 하셔야 된다. 네. 하지만 이제 실습 수련, 이제 수련 등록하시면 수련을 지금부터 밟아 나가시는 거죠. 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필기 과정이요? 아까 잠깐 어떻게 들었는데, 그게 이제 기본 30만 원인데, 저희 실습생 분들한테는 20만 원에 제공이 됐거든요. 근데 뭐, 조금 워낙 저희가 뭐 2015년부터 계속 똑같은 가격이었어요. 그래서 어, 조금 인상이 있을 수는 있는데, 뭐 몇만 원 안 될 거예요. 네. 15% 정도? 네. 그러니까 2급 필기 시험 대비 과정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그 시험 보는 과목의 동영상, 예, 동영상 강의와 그다음에 6월 시험이니까 5월, 6월 중에 5번의 원격 강의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강의하시는 문도선 교수님이 어, 이 상담 심리사 필기 시험과 면접에는 완전히 귀신이 되셨어요. 그분이 이제 2015년부터 매번 필기 시험 강의하시면서 그다음에 이제 시험 본 사람들한테 그 기출문제 복원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출제 경향,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는지 다 꿰고 계시고요. 면접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희 필기 시험의 합격률이 높아요. 거의 그 참여하신 분들 중에 그냥 어쩌다 이렇게 약간 재수가 없으신 분? 한두 분, 한 명 정도 제외하고는 다 붙으세요, 정말. 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 네. 그다음에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학부 전공 아닌데 접수 면접, 내담자 상담 과정을 전혀 모르고 근데 이런 교육도 받고 시작한 그러니까 선생님이 학부에서는 전공 안 하시고 대학원에 입학하신 분이라는 거죠? 네네, 맞아요. 네, 다 모르고 시작하세요. 네, 그 저희 과정이 지금은 저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좀 히스토리가 있는데, 이게 저희가 처음 출시할 때는 이 2급 실습 과정이 300만 원이었어요. 300만 원이었고, 이제 그때는 내담자를 연결하는 분들과 연결하지 않는 분들의 비용차가 있었어요. 근데 연결하지 않는 분들이 240, 연결하는 분들은 뭐 300만 원. 예. 그러니까 비용이 좀 비싸죠. 그래서, 음, 악성 분들이 좀 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좀 부족하고 자신이 없지만 여기서 다 해준다니까 좀 비싼 비용을 내고도 하겠다. 예. 그래서 저희가 좀, 어려운 분들 전담 수련 기관입니다. 근데 이제 그 학회에서, 그 중간에 이제 내담자 연결하는데 비용 받는 거를 금지했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내담자 연결 비용을 없애고 수련 비용을 좀 많이 낮췄죠. 그때에 비해서는. 네, 또 다른 분, 네. 필기 공부요? 아니요. 청소년 상담사 교재로 하시면 상담 심리사 2급은 어려워요. 뭐 대부분 좀 그렇게 하시죠. 왜냐하면 청소년 상담사 3급과 2급을 합치면 이게 과목이 되거든요. 이제 그것보다는 음, 그 저기 약간 좀 교재가 있어요. 상담 심리사 특히 이제 많이 또 어려워하시는 게 학습 심리와 발달 심리 또 조금 어렵게 나오면 상담 이론 이런 게 어렵게 나와서 저희 이제 그 교수님이 이렇게 추천해 주시는 그 교재가 있고 오히려 그것들을 조금 차분히 시간이 많으시다면 예, 차분히 읽어보시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기출 문제 보는 거는 직전에 하는 일이지 그걸 갖다 공부한다고 심화 공부가 되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상담 심리사는 또 상담 심리사만의 공부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네, 음,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제가 안내드린 그 자격증들 임상심리사, 청소년 상담사, 상담심리사가 이 시험 출제 방법이 달라요. 과목은 똑같은데 출제를 하는 방식이 좀 달라서 시험이 거기에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아요. 임상심리사는 좀 임상심리사와 상담심리사가 사실 좀 출제 방법이 비슷한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일단 합숙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청소년 상담사가 이 출제 관리는 제일 엄격해요. 일단 합숙을 해요. 저는 이제 청소년 상담사 출제는 이제 여러 번 이제 들어갔는데, 어, 그러니까 합숙을 해서 일단은 이제 기출 문제는 제외하고, 그러니까 되게 엄격하게 막 검증도 받고 하고요. 근데 이제 상담 심리사도 저도 이제 출제 여러 번 해봤는데 상담 심리사는 그냥 이렇게 개별적으로 의뢰해요. 어떤 교수한테 의뢰해서 이제 그 다음에 뭐 기출 문제를 보내주는 것 같아요. 근데 기출 문제랑 겹치지 않게 하라고 하면서 한 두세 사람한테 보내고 각각 그 뭐 40문제씩 출제한 다음에 그거를 거기서 뽑아서
뭐 20문제를 만든다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하죠. 그러니까 이 출제 난이도나 이런 게 관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담 심리사 그 출제하는 분들은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이 시험을 보는 그 수험생들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고 학력도 높고 막 외국에서 유학도 하고 이런 사람들일 수 있어서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 되게 그 뭐 지식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고 간혹 어렵게 엄청 어렵게 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폭탄이 떨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근데 그게 어디가 심하냐면 학습 심리와 발달 심리가 심해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상담 심리 전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담 심리를 하는 학생들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래도 어쨌든 공인된 시험이니까 막 어렵게. 그리고 이제 그 두 분야가 최근에 이론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이쪽 분야를 공부하면 좋은 게요. 이렇게 최신 이론이 별로 없어요. 한번 공부해 놓으면 계속 우려먹을 수 있는데 학습과 발달은 그 연구자들이 워낙 연구를 많이 해갖고 최신 이론들이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음, 그 최신 이론에서 문제를 내면 또 이게 이제 폭탄이 되죠. 음, 임상심리사는 그중에서 제일 관리가 안 되는 시험이고요. 저는 그 시험은 내본 적이 없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고 그냥 요즘에는 기출 문제를 그대로 내요. 기출 문제를. 필기든 실기든. 그래서 실기 같은 경우에 기출 문제에서 20문제 중에 19문제가 기출에서 나온 경우도 있었어요. 어쨌든 좀 쉽게 쉽게 내서 많이 많이 합격시키자 이제 그런 추세이다. 그런 자격증은 따줘야 되죠. 그래도. 네. 제가 설명이 너무 쓸데없이 길었는데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네네. 오늘 녹화본은, 저희가 신청하신 모든 분들한테 보내드릴 거예요. 뭐, 물론 이제 임의로 옵션을 받긴 했지만, 네, 보내드릴 거고. 네, 어쨌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장시간. 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올해 저희 심리 서비스 앤 프로그램과 함께 하셔서, 목적하신 임상심리사 2급, 뭐, 임상심리사 1급, 상담심리사 2급, 뭐, 내년이나 아니면 늦으면 후년까지는 꼭 취득하시고, 그리고 저희가 심리 서비스의 멤버십 프로그램도 올해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수하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지금 많이 마련되고 있거든요. 이제 진짜 공부가 아닌 실습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래서 이제 이수하시면 그런 프로그램도 참여하실까? 이제 평생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도움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등록은 심리서비스 M에서요. 심리서비스 M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되고요. 오늘 그 설명의 녹화 영상과 함께 등록 안내를 문자로 내일이나 월요일 정도에 다 보내드릴게요. 네. 그래요. 수고하셨어요. 우리 그 실습 수련 과정에서 네,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네.